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4일 충남도에서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천안 3명, 아산 2명, 공주 2명, 홍성 1명, 보령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46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퇴원자는 2,267명, 사망자는 35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도내 요양시설 입소자 등 1분기 대상자 3만 1,797명 중 12,742명이 완료했습니다. 4일 기준 충남의 접종률은 40%로 지역별로는 논산이 72%로 가장 높고 천안이 28%로 가장 낮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9일까지 제4기 스타 기업을 모집합니다. 충남 스타기업 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산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신청 대상은 도내 본사나 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스타기업은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 연구개발, 경영자문 등 연간 4천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평가를 거쳐 다음 해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2년 동안 1년에 2억 원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탈석탄 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의 정책을 알렸습니다. 덴마크 정부와 블룸버그 자선단체가 공동 주최한 탈석탄 동맹 정상회의에서 양 지사는 아시아 지방정부 대표로 초청을 받아 충남도의 탈석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 등을 꼽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공공기관 유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영호남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충청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원가압 해양수산국장은 2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한국섬진흥원 유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조 국장에 따르면 한국섬진흥원은 유인도 466개 등 총 3,300여 개에 달하는 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것으로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섬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됐는데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의 93.1%, 섬주민의 97.9%가 그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앞으로 섬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해 고유의 특성을 육지화하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 지원하고 연구와 진행,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조직은 38팀에 50여 명이 근무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한국섬진흥원 최종 입지는 이달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발표될 전망입니다. 조 국장은 접수를 거쳐 2개의 시군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244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 등을 활용해 향후 현장 심사 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의 소식인데요. 당진시가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통해 이동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진시 보건소 이계숙 진료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진시 보건소 진료팀장 이계숙입니다. 네, 먼저 이런 이동 검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동 검진을 실시하여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읍면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정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동검진은 3월 5일부터 11개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검진 장소는 10개 보건지소와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신평면사무소 회의실 등이며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진 일정은 3월 5일 송산보건지소, 3월 8일 합덕보건지소, 3월 9일 성문보건지소, 3월 10일 고대보건지소, 3월 11일 송악보건지소, 3월 12일 순성보건지소, 3월 15일 면천보건지소, 3월 16일 정미보건지소, 3월 18일 우강보건지소, 3월 19일 대우지보건지소, 3월 17일 신평면사무소 회의실, 3월 22일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네, 11개 지역에서 3월 5일부터 검진이 시작되니까요. 각 지역별로 일정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검진 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이며 성인병 검진은 만 40세 이상, 전립선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국가암 검진은 홀소년도 출생아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 시행하는 이 이동 검진뿐만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5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상자인데도 검진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진시 관내 병의원에서 5대암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암 검진 대상자가 당해년도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으면 의료부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며 국가암 검진 항목들은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검진이 가능하고 조기 발견하면 치료율이 90%가 넘는 항목입니다. 2019년도부터 폐암 검진이 국가암 검진으로 추가되면서 하루 한 값의 담배를 30년 이상 흡연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설량 CT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수감자가 몰려 검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연초나 휴가철을 이용하여 미리 검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이계숙 진료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요즘 비대면 소비 추세에 맞춰 충남도가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용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옥수 충남도 의원은 3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식당 등 배달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대체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3만 4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1만 톤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일회용품 저감에 적극 참여한 업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공유재산 물품을 관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4조 8천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문서 형태로 관리되고 회계장부와 공유재산대장 간의 불일치 비율이 50%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2016년부터 충남도와 개선책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안면도 공유재산의 공간정보화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듬해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524억 원 규모의 누락된 토지를 찾는 등 새로운 공유재산 관리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충남보다 먼저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든 서울과 부산보다 발전된 모델을 구축해 타 지자체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맹점에게 물품 강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5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 등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필수 품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매 강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안은 필수 품목 선정 시 가맹본부와 점주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예산 86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 관련 기관 12곳에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팜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등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농산물 가공시설과 미생물 배양시설도 구축합니다. 농업 현장을 돕기 위해 농기계 수리와 과학장비 지원에도 일부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가 올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을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1,400여 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의 경우 50여 대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LPG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서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여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17일까지로 접수는 등기 우편과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을 6월까지 진행합니다.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은 임대 농기계를 예약하고 사용 전날 오후 4시나 당일 오전 8시에 임대해 최대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2,500여 대의 장비를 임대해 농업인에게 7천만 원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가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경운과 수확 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부성면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존 청사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민원실과 회의실, 다목적실, 옥상 정원 등이 들어서고 그동안 좁아서 불편했던 주차 공간도 넓게 조성됩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61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우리들만의 웨딩 이야기 작은 결혼식에 참여할 39세 이하 청년 예비 부부를 모집합니다. 참여자는 야외 결혼식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당진시에서 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 등 행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지역 사진 동호회 작가들과 함께 결혼식 현장을 촬영해 사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노후된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합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방치된 기존 건물은 예산에서만 약 20곳인데요. 군은 이달 말까지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주거 밀집 지역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겨울 한파와 잦은 폭설로 도로 포장이 파손되거나 균열이 생긴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성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26일까지 대대적인 도로 정비에 나서는데요. 군도와 농어촌 도로 213개 노선을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긴급 복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충남도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중소기업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기업 경제가 탄탄해지면 세수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역의 활력과 생기가 감돌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남도의 스타 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